인생의 무게를 견디며 고단한 길을 걸어온 당신에게 건네는 단호한 위로. 어느덧 인생의 정오를 지나 저녁 노을이 길게 들이우는 나이에 접어든 당신에게 오늘 저는 조금은 서늘하지만 깊은 온기를 담은 위로를 건네려 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참으로 많은 이들의 손을 잡고 그들의 보폭에 맞춰 숨가쁘게 달려왔지요. 누군가의 든든한 부모로, 극진한 자식으로, 혹은 사회라는 거대한 기계의 부속품으로 제 몫을 다하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정작 자신의 마음이 어디에서 비명을 지르고 있는지조차 모른 채 살아왔습니다. 특히 50이라는 고개를 넘어서며 마주하는 관계의 무게는 때로 숨이 턱 끝까지 차오르게 합니다. 평생을 다해 진심 어린 호의를 베풀었음에도 그것을 마치 당연한 권리처럼 여기며 더 큰 희생을 요구하는 지인들, 혹은 핏줄이라는 이름의 쇠사슬을 채워 무조건적인 인내만을 강요하는 가족들 사이에서 당신의 영혼은 얼마나 가늘게 떨고 있었나요? 그토록 열심히 타인을 위해 브레이크도 없이 달려온 당신의 삶은 이제 마치 마모될 대로 마모되어 제 기능을 잃어버린 자동차의 브레이크처럼 위태롭기 그지없습니다. 남들의 감정과 요구를 수용하느라 당신이라는 배터리는 이미 붉은 빛을 깜빡이며 방전된 지 오래입니다. 스마트폰 화면은 점점 어두워져 가는데 여전히 남의 연락에만 응답하려 애쓰며 에너지를 쥐어짜는 당신의 모습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타인의 눈치를 보고 관계를 끊어내지 못해 끙끙 앓으며 스스로를 내면부터 갉아먹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토록 시린 일을 알 듯 아프고 마음이 무거운 것은 절대로 당신이 부족하거나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너무나 선하고 성실하게 남을 위해 살아왔기에 당신의 내면이라는 소중한 집의 벽지가 타인의 무분별한 손때와 해묵은 갈등의 습기로 인해 금이 가고 곰팡이가 피도록 방치되었을 뿐입니다. 타인의 감정 쓰레기를 받아내느라 정작 당신의 거실에는 발 디딜 틈조차 없어진 것이지요. 이제는 그 밖으로만 향해 있던 에너지를 오롯이 당신 자신에게로 돌려야 할 때입니다. 낡고해진 벽지를 과감히 뜯어내고 당신의 영혼이 오롯이 쉴 수 있는 정갈한 공간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이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남은 생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정신적 자가 면역력을 확보하는 신성한 과정입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당신의 삶이 왜 지금 이렇게 아픈지 그 이유를 함께 들여다보기 위해 우리보다 앞서 그 지독한 관계의 늪과 운명의 장난 속에서 자신을 구원해냈던 한 대문호의 비밀스러운 정원으로 당신을 초대하려 합니다. 바로 헤르만 헤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교과서나 화려한 양장본의 명작 선집에서 만난 헤세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장의 모습이지만 그의 실제 삶은 마치 밑빠진 마이너스 통장처럼 절망과 결핍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특히 40살 무렵의 헤세에게 닥친 시련은 평범한 사람이라면 단 한 가지만 겪어도 무너질 법한 거대한 해일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라는 광기 속에서 그는 평화주의를 외쳤다는 이유로 조국 독일로부터 매국노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온갖 비난과 탄압, 출판 금지라는 가혹한 현실이 그를 덮쳤지요. 사회적 고립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916년 그는 기둥 같았던 아버지를 여의었고 아내 마리아 베르누이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아 수용소에 입원해야 했으며 사랑하는 막내 아들 마르티는 중병에 걸려 사경을 헤맸습니다. 대문호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의 일상은 신경쇠약과 지독한 고독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 웅웅거리는 낡은 냉장고 소리처럼 밤낮 없이 그를 괴롭히던 지옥이었습니다.
외부의 자극이 내면의 상처를 건드릴 때마다 들려오는 그 소음은 그를 미치게 했고, 결국 그는 정신분석학자 카프 박사와 융의 제자인 랑 박사를 찾아가 치료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그 극심한 어둠 속에서 헤세가 펜 대신 손에 쥔 것은 의외의 물건이었습니다. 바로 흙을 일구는 삽과 홈이었습니다. 그는 1919년 모든 것을 뒤로하고 스위스의 작은 마을 몬타뇰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작은 정원을 일구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서늘한 공기가 폐부를 찌를 때 그는 정원으로 나가 흙을 만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삶의 새로운 질서를 발견했습니다. 정원 구석구석에서 자라나 꽃들의 영양분을 빼앗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불청객 같은 풀들을 그는 하나하나 손으로 뽑아냈습니다. 토마토 모종을 정성껏 돌보고 낙엽을 태우는 단순하고도 반복적인 노동에 침잠했습니다. 과거 그가 시인이 되기 전 마울브론 신학교를 뛰쳐나와 방황하던 시절 시계 공장에서 수습공으로 일하며 차가운 톱니바퀴를 닦던 그 완벽한 질서에 대한 집착은 이제 생명이 숨쉬는 흙을 만지며 자신의 깨진 마음을 이어붙이는 치유의 노동으로 승화되었습니다. 차가운 금속 톱니바퀴를 닦으며 영혼의 기혈을 맞추려 애썼던 그 소년의 기억은 이제 몬타뇰라의 정원에서 불필요한 가지를 쳐내고 흙 속에 생명을 심는 행위로 연결되었습니다. 낡은 냉장고 소리처럼 웅웅대던 내면의 소음은 흙을 만지는 손끝의 감각을 통해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헤세는 깨달았습니다. 정신적 자가 면역력은 화려한 문장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흙을 고르고 불필요한 것을 솎아내는 정직한 노동 속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지요.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쉽고 편안하게 사는 법은 모르지만 한 가지만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름답게 사는 것이다라고요. 그에게 정원을 가꾸는 일은 단순히 식물을 키우는 행위가 아니라 외부의 소음과 나를 갉아먹는 인연들로부터 자신을 격리하고 내면의 화음을 되찾는 거룩한 예식이었습니다. 정원의 식물들이 건강하게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냉정하고도 필수적인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가지치기입니다. 아무리 아깝고 오랜 시간 곁에 두었던 가지라 해도 병들었거나 옆가지의 성장을 방해한다면 단호하게 잘라내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도 이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헤세는 그의 명저 데미안에서 새가 알을 깨고 나오기 위해서는 하나의 세계를 파괴해야 한다고 설파했습니다. 그가 말한 파괴해야 할 세계란 바로 당신의 영혼을 옥죄고 성장을 가로막는 낡은 가치관, 그리고 당신을 이용하기만 하는 독이 되는 인연들입니다. 당신의 인생이라는 도로에서 꽉 막힌 병목 구간처럼 당신을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인연들이 있다면 이제는 노련한 정원사가 가위를 들듯 단호해지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례함을 받아주는 것이 배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배려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을 방치하는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당신에게 상처를 주는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두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먼저 잘라내야 할 병든 가지입니다. 관계를 정리하는 것은 상대를 향한 미움의 표현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정원을 지키기 위한 고결한 결단입니다. 스마트폰에 넘쳐나는 스팸 메시지를 차단하듯 당신의 에너지를 갉아먹기만 하는 사람들에게 차단이라는 명확한 경계선을 그으십시오. 그들을 끊어내지 못해 망설이는 유약함이 결국 당신의 정원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아야 비로소 당신의 정원에 핀 이름 모를 작은 꽃 한 송이의 숨결과 하늘을 소리 없이 흘러가는 구름 한 점의 아름다움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낡은 세계를 파괴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아브락사스를 향해 날아가는 새처럼 당신도 이제 당신을 가두고 있는 그 답답한 껍데기를 깨고 나와야 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타인의 기대를 만족시키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소모하기에는 너무나 귀하고 짧습니다. 헤세가 정원에서 흙을 만지며 얻었던 그 정밀한 평온함이 이제 당신의 것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들의 기준에 당신을 끼워 맞추려 애쓰지 마십시오. 당신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숨을 쉬고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기뻐할 자격이 있는 고귀한 존재입니다. 남들은 저마다의 세속적인 목적과 목표를 향해 아우성치며 달려가겠지만 당신만은 그저 존재하는 이 순간의 경이로움에 만족하며 고결하게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긴 대화가 당신의 마음속 서랍 어딘가에 엉킨 채 방치되었던 낡은 전선들을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내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내일 아침 잠에서 깨어난 당신의 발걸음은 오늘보다 훨씬 가벼울 것입니다. 오랫동안 당신을 괴롭혔던 신발 속 모래알 같은 불편한 인연들이 사라진 그 길 위에서 당신만의 향기가 나는 아름다운 정원을 꾸려나가시길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지금 그대로도 충분히 소중합니다. 당신의 인생은 이제야 진정으로 아름답게 꽃피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쳐낸 자리에 당신만의 햇살이 가득 차오르길 바랍니다. 부디 평안한 마음으로 당신의 영혼을 깊이 보듬는 저녁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참으로 애쓰셨습니다.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